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했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그야말로 아무 쓸모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탄핵안에 대해서 이 법안을 다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벌써 세 번째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또 혀가 찔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도 탄핵 전에 전격적으로 방통위원장이 사표를 낼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핵 국면 계속해서 임명된 지 3개월 조금 넘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방통위원회를 식물화해서 그래서 내년 총선 때까지 민노총 사내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방송국을 그대로 이어가서 다음 총선에 이용하려고 하다가 혀가 찔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또다시 방통위원장을 지명하고 청문회를 열게 되면 20일 이내에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또 지명하게 되면 빠르면 다음 달 안에라도 후임 방통위원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4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꼼짝없이 이렇게 묶이게 되는데, 그러나 후임 방통위원장을 지명하게 되면 적어도 한 달 정도 안에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서 지금 꽉 막혀있는 이런 방송 업무를 풀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향해서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다가 정작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하니까 사퇴하지 말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민주당이 방통위원 업무를 못하게 해서 식물정부를 만들려고 했다 하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3번 제출하면서까지 이동관 탄핵을 추진해 왔는데 무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번번이 수사하면서 밀렸다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이날 오전 당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를 예상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이다. 예상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꼼수를 쓸 줄 몰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꼼수를 쓴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꼼수를 계속 쓰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민주당이 방송법과 그리고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고를 했습니다. 거부권을 당장 행사하지 않고 장고를 한 이유는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또는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고를 했는데,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대통령은 여기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이 방송법은 기본적으로 KBS와 MBC 같은 이 공영방송사의 이사 수를 지금에 보다 훨씬 많이 늘려가지고 KBS는 이사가 지금 11명인데 이거를 갖다가 21명으로 늘리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MBC는 이사 수가 지금 9명인데 이걸 21명으로 늘려가지고 이사회에서 사장을 뽑게 되는데, 이 이사 수를 이제 시민단체, 방송 관련 단체 여기서 이사를 뽑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 대부분 자편형 단체들입니다. 이 이사 수를 늘려놨지만 결국은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방송법대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인물을 사장으로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앞으로는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당 야당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편들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노총 사내 언론 노조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런 영구적인 제도를 만든다 하는 겁니다.
자, 노란봉투법, 이 불법 시위 파업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시적으로 노조에게 파업을 해도 괜찮다 하는 이런 시그널을 주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자, 경제단체들이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정도다라는 겁니다. 자, 이 노조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을 못하고 계속해서 해외에 거점을 마련하고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대표적입니다. 자, 이러니까 국내에서는 그야말로 정치 파업을 계속해도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그야말로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장고를 했던 이 정부가 오늘 드디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서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해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수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의 대원칙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기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보장이 개정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 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서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서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높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진작 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난번에도 양국관리법과 간호법도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부담이 된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 법 내용이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자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일방적인 어느 특정 단체를 위한 법 같으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자, 이게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숫자 많다고 자,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숫자 가지고 일방적으로 행포를 부리고 있다. 다수의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재. 자, 이거야말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독재 아닌 것처럼 합법적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보면은 민노총과 그리고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혜택을 다 보는 우리 사회에서 방송과 노조 파업, 이거를 불법을 말하자면은 불법을 계속 자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 하는 점에서는 진작 여기에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제2요구권이 바로 거부권입니다. 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오전에 임시국무회의에서 자 열려가지고
오늘 오전에 임시국무회의가 열려서 두 법안의 제2요구가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건 의결 뒤에 곧바로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폭주하고 있는 입법 독주, 입법 독재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동을 건다. 이거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대통령이 제동을 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안 되는 악법을 만들었다 하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을 많이 몰아줬다가는 큰일 날 집단이다. 자,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전까지는 이러한 입법 폭주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우리 국민 모두가 여기에 대한 감시자로 나서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또한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검사, 손준성 검사 등에서 두 사람의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정섭 검사는 수원지검 차장검사, 손준성 검사는 대구고검 차장검사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도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를 타격 주기 위해서 탄핵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이거야말로, 여기야말로 지금 자기들의 돈봉투 사건, 그리고 이번에 김용 사건, 이재명 재판 등등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여기에 전부 다 검찰 탓을 하면서 검찰 책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정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 하는 점에서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심판을 받아야 할 걸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